자, 반갑습니다. 한국남자 종맨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최고 적폐 세력이죠. 의사들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내용의 트윗을 올렸어요. 간호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와요. 지난 폭염 시기 5개 선전 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왜냐면은 잘못된 내용이 있어요. 쓰러진 의료인들이 대부분 간호사였다는 거를 많은 국민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고생을 같이 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코로나에 자원한 의료진 수를 보면은 의사 수가 제일 많아가지고 의사들도 고생을 같이 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이거 있잖아, 의료진 덕분에 의료진한테 막 고맙다고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의사들은 한 게 하나도 없고 다 간호사들이 고생을 한 거였다니 이거를 문프 아니면은 영영 모를 뻔했습니다. 역시 의사들은 대한민국의 적폐가 맞아요. 다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의사들이 집단 휴진, 그러니까 파업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평가가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정치 성향마다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비교적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의사 파업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반대로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의사 파업을 굉장히 비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좀 이상한 거예요. 서로의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라면은 보통 진보 쪽에서는 야, 노동자들이 다 사정이 있어서 파업을 하는 거겠지, 우리가 이해해주자, 이런 입장이고 반대로 보수 쪽에서는 야, 파업 저거 빨갱이들이나 하는 거 아니냐, 일하기 싫으면 관두면 되지 왜 파업을 하고 난리냐. 원래 보수 쪽은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서로의 입장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만 이상한가? 자, 이게 왜 이럴까? 우선 파업이라는 게 뭐예요? 노동자들이 하던 일을 멈추는 거를 파업이라고 하죠. 근데 파업을 괜히 하지는 않잖아요. 오늘 기분 저기압이야, 일하기 싫어, 파업이나 해야겠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파업을 하는 데는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의사들은 파업을 왜 하고 있냐?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었죠. 앞으로 의대생을 늘려서 의사를 더 많이 배출하겠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왜 의사를 늘려야 할까? 우리가 살면서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크게 불편함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딱히 의사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럼 정부는 대체 왜 의대생을 늘리고 의사를 늘리려고 하는 걸까? 여기에 몇 가지 이유들이 좀 있대요. 우선 기피과의 의사들이 부족하답니다. 기피과라고 하면은 뭐 외과, 산부인과 이런 곳을 말하는 거겠죠? 다른 인기과에는 의사들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기피과의 의사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를 더 뽑겠대요. 자, 근데 기피과가 왜 기피과입니까? 의사들이 기피를 하니까. 기피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이제 힘은 힘대로 드는데 돈은 돈대로 못 버니까 이런 과는 누구라도 당연히 기피를 하지 않겠어요? 이런 데에서 누가 일을 하고 싶어 합니까? 당장 뭐 알바만 생각을 해봐도 똑같아요. 쉽고 돈 잘 버는 알바, 힘들고 돈 못 버는 알바,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으면은 뭘 선택해야 정상이에요? 이거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의사 수만 늘린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냥 외과 의사들이 돈을 잘 벌게 해주면 돼요. 힘은 좀 들지만은 돈은 많이 벌 수 있다. 이러면은 외과를 안 가겠어요? 가지 말라고 해도 가지. 의사들이 외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외과 의사들 돈을 못 벌게 나라에서 막아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과를 안 가는 거지. 그리고 또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 게 시골 같은데 의사들이 너무 부족하대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굳이 불편한 시골에 개원해서 얻는 게 뭐예요? 마찬가지로 돈은 돈대로 못 벌고 불편하기만 해요. 입장 바꿔서 본인이 의사면은 저런데 병원을 열겠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아픈 사람들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굳게 믿고 그걸 실천하는 진짜 사명감이 투철한 그런 사람이던가, 아니면은 그냥 멍청이던가. 이런 멍청이들은 뭐 따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의대 갈 지능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자, 돈보다 생명이 무조건 더 중요하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논리가 뭐예요? 의사 파업은 밥그릇 지키기 파업에 불과하다면서 비판을 해요. 의사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 생명을 경시한다고. 아니 근데 원래 모든 파업이 다 밥그릇 지키기 파업 아닙니까? 밥그릇 지키기가 아닌 파업이 있으면은 뭐 하나라도 얘기를 해봐요. 파업은 원래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2018년에 택시기사들이 파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왜 파업을 했냐?
출퇴근 시간에 택시 비슷하게 자가용의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카풀 서비스 도입에 택시 기사들이 반대하면서 파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때 택시 기사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한 출퇴근을 위해서 파업을 했겠어요? 교통 시스템에 혼잡을 우려해서 파업을 했을까요? 오히려 그때 교통이 너무 원활해졌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럼 결국 이 파업은 뭐였냐? 택시기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파업이었어요. 근데 이게 택시기사들이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모든 파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 꼴패미들이 하는 정신승리, 소비 총파업만 빼고 사실 이거는 이름만 파업이고 그냥 불매운동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 파업에 대해서 밥그릇 지키기다 뭐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안 그런 파업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대신에 이런 얘기들을 또 해요. 돈보다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이런 말을 만약에 이국종 교수 같은 사람이 했으면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분은 정말로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 정말로 돈보다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면은 당장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애들을 위해서 기꺼이 지갑을 열어야죠. 근데 안 그러잖아요. 한 달에 2, 3만 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 월급의 몇십 %, 많게는 월급 이상의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돈보다 생명을 실천할 수 있냐는 겁니다. 못하잖아요. 당장 집 팔고 차 팔고 끼니 굶어가면서까지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럴 거잖아. 근데 왜 의사들한테만 돈보다 생명을 강요합니까? 의사는 사람 아니에요? 의사는 돈 좀 못 벌어도 사람 생명만 무조건 구하고 봐야 돼요? 아니 정말로 돈보다 생명이 그렇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적폐 세력인 의사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본인들이 의사를 잘 이용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본인 돈으로 의사들한테 돈을 잘 챙겨주면 됩니다. 본인들이 앞장서서 의료 명목으로 좀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그 돈으로 기피과에 지원을 하면 돼요. 그럼 기피과의 의사가 늘어날 거고 그리고 또 그 돈으로 지방이나 시골 의원에 지원을 하면 돼요. 그럼 또 그 지역의 의사가 늘어나겠죠? 그 M1 의사들 등골 빼먹으려고 하지 말고 제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본인들이나 먼저 실천을 좀 하고 말합시다. 자, 오늘 영상 너무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론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의사한테도 강요하지 말자.